악큐한 후에 뭐 옆으로 쏠리는 느낌 받고 오른쪽 귀 안쪽에서 뭐가 만져졌다 하셨는데 뭔가 풀리는 느낌 들면서 뭐 얼굴이 처진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내용만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추측컨대 2020년 2월에 실리프팅한 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늘어진 느낌이 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리프팅이라는 게 워낙에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마도 그런 관계 때문에 실이 풀어지면서 그런 트득거리는 느낌 들면서 얼굴이 좀 늘어진 느낌이 드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이를 보시면 54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실 같은 거 넣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인데 이거는 40대 넘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실리프팅은 아주 일시적인 기분 전환용이지 어떤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40대가 넘어가면 실리프팅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리프팅이라는 게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짧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그렇게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붓기나 이런 게 조금 뭐 가볍다고 해서 조금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40대 넘어가신 분들한테 실리프팅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얼굴이 늘어지는 느낌이 싫다 하시면 2012년도에 거상 한번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흉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상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오히려 리프팅 목적이라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눈 오른쪽이 지금 쌍꺼풀이 좀 풀렸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잘라내면서 눈 위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소실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쌍꺼풀이 겹쌍꺼풀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쪽 눈썹은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데 이쪽 눈썹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 눈이 치켜 올라가져서 이런 게 더 과장돼 보이기도 해요. 지금 눈만 보시면 눈썹 높이가 이렇게 다르죠. 지금 눈썹 높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수평선을 그어보면은 눈썹 높이가 이렇게 달라요. 이만큼이. 여기 주름 보시면 여기도 조금 주름이 조금 더 있죠. 여기는 주름이 없고 팽팽한 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눈이 치켜 올라가지니까 눈에 지방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겹쌍꺼풀이 지는 거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이쪽에 보톡스 맞아버리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다면 이쪽 이마 쓰는 근육이 지금 이쪽에 비해서 힘이 없거든요. 아예 그냥 이마 둘 다 보톡스 맞아버리면 차라리 요거는 조금 풀어지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 다음에 만약에 눈을 다시 수술하신다면, 뭐 제가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쪽 눈이 지금 오른쪽 눈에 비해서 살짝 작거든요.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을 해서 이 눈 떠지는 힘을 좀 비슷하게 맞춰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눈동자가 이쪽이 더 크게 보이고 이쪽이 적게 보여요. 그래서 잘 보시면 눈 크기가 달라요. 저희가 볼 때 이 눈동자가 얼마나 보이나를 보는데 지금 여기는 이만큼까지 보이는데 지금 요만큼이 덜 보여요. 그러니까 이만큼 덜 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교정을 하시길 원하시면 제가 눈만 하시는 저희 선배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쪽에서 한번 요 눈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마 보형물 질문 주셨는데 지금 CT 보시면 이마 보형물은 잘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쪽은 조금 내려와 있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조금 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높이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 보형물이 이쪽으로 살짝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실리콘 보형물에서 뭐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하자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행여나 뭐 이마 모양을 내가 조금 바꾸고 싶다. 뭐 지금 너무 동그란 게 싫다. 뭐 요런 내용이 있다면은 뭐 수술을 다시 하는 거를 한번 계획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특별히 문제 없다면 그냥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 피가 찬다거나 뭐 물이 고인다던가 이런 게 있다거나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수술을 다시 계획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지내셔도 뭐 모양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요. 그렇게 그냥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 보형물 말씀하셨는데 지금 턱 보형물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잘 들어있는 편이에요. 물론 자세히 보면 얼굴 중심선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얼굴 중심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보형물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온 양은 괜찮은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보형물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중심선에서 약간 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런 게 보일 거예요. 이쪽은 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빨리 꺼지는 느낌이 요런 데서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요것도 조금 미미한 부분이어서 뭐 이것 때문에 꼭 수술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신경이 쓰이고 내가 여기 꺼진 게 좀 신경 쓰인다 그러면 보형물을 조금 넓은 걸로 요렇게 바꿔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형물 만들어서 똑바로 가운데다가 제대로 놓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꺼져 보이는 거는 요 보형물이 좁은 보형물이 들어있어서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만 뿅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환자분이 만약에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 그냥 지내셔도 무방한데 뭐 조금 요런 부분 보완하면서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맞춤 보형물로 만들어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광대 볼륨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자분 얼굴 상태에서 요 앞광대에 볼륨이 생기는 건 뭐 이렇게 그닥 권할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뭐 더 볼록해지면 코만 낮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코도 여러 번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데다가 또 뭘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마도 뭐 짝짝인 게 싫고 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요것도 다시 해볼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사진이나 지금 보기에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내시는 것도 뭐 문제 없겠다. 다만 거상을 한번 뭐 다시 하는 거는 뭐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보통 저는 10년 간격으로 한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건강하면. 그래서 지금 뭐 아픈 데 없으시고 건강하다면 뭐 올해는 꼭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쯤 해 가지고 한 번 더 거상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뭐 실리프팅이나 아큐리프팅 이런 거는 지금 환자분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괜히 이제 병원의 돈벌이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거 하면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할 거면 제대로 된 걸 하고 그다음에 어설픈 거 자꾸 찝적찝적 하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해를 끼칠 것 같아요,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 보시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